푸른 산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할 때 태초에 숨겨진 이름이 다시 깨어난다. 이는 북도 남도 아닌 길 위의 자로부터 시작된다. 잊혀진 예언자 다시 주목받다. 당신은 알탄첸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몽골의 초원 한가운데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라 여겼지만 그가 4살 무렵 처음 입 밖에 꺼낸 말은 몽골어가 아닌 고대 티베트어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 수도원에 머물던 승려가 그 아이의 말을 우연히 듣고 놀라워하며 기록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알탄첸두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11살이 되던 해 이미 지역 지도자들에게 하늘을 읽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남긴 3개의 예언문이 오늘날까지도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이미 실현되었고 마지막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6월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산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할 때 태초에 숨겨진 이름이 다시 깨어난다. 이는 북도 남도 아닌 길 위의 자로부터 시작된다. 이 문장은 당시 아무에게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예언 해석가들은 이를 한반도의 새로운 권력 중심의 탄생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즉, 기존의 체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리더가 아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길 위의 자, 즉 제도 밖에 있던 누군가가 지도자로 부상한다는 의미죠. 이 예언은 1994년에 발표되었지만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잊혀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알탄첸두 본인의 의도적인 침묵에 있었습니다. 1998년 그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외딴 산사로 들어간 뒤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개 발언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3번째 파동이 오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시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을 앞두고 그가 말한 3번째 파동이 경제, 기후, 정치라는 3가지 대전환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의 예언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난 3월 도쿄의 한 골동품 수집가가 경매에 내놓은 노트 한 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노트는 겉표지에 A, T, C, D 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내용 대부분은 한자로 쓰인 시 형식의 예언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5년 6월 한반도에서 한 이름이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하늘을 향해 불린다. 그 이름은 피로 쓰여지지 않지만 모든 피를 멈추게 한다. 이 문장은 경매장에 참석한 한 한국 언론인이 포착하면서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알탄첸두는 도대체 누구였나? 그는 왜 하필 지금 6월의 한반도를 말한 걸까?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종교계 인사들과 정치 연구자들이 그의 예언 속 상징들이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놀랍도록 정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푸른 산은 한반도의 정북방에 있는 백두산을 의미하며 그림자는 어둠 또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을 뜻합니다. 길 위의 자는 정당이나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은 비제도권 인물을 암시하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미래의 정치구조 변화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예언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탄첸두의 말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고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현실의 조각들과 하나씩 맞물려 간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를 문장을 다시 읽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예언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다림의 뜻을 이해하게 되리라. 당신은 그 기다림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5년 알탄첸두가 지목한 용의 해.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그저 막연한 말잔치 혹은 일종의 비과학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탄첸두의 예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운세 체계, 특히 천간지지 텐간디지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에너지 자체를 해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때 어떤 성격의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히 경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문장에서 20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이 날개를 접고 땅을 헤맬 때 강물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무슨 뜻일까요? 용의 해는 아니다. 그러나 용의 기운은 있다. 우선 2025년은 을사년이 쓰년이 아닙니다. 용띠해 찬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탄첸두는 2025년을 굳이 용의 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운세 해석법이 단순히 12지지 나띠에 한정되지 않고 세상의 기운, 즉 기류실료의 교차 현상을 읽는 데에 있었습니다. 2025년은 간지상을 일하는 천간과 타스라는 지지를 갖습니다. 을은 작은 나무를, 산은 작은 불을 의미하죠. 작은 나무와 불이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소각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는 확산입니다. 알탄첸두는 이 시기를 작은 존재들이 큰 권력을 넘보는 시기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존 권력 구조의 틈을 타 약자나 비전통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는 특히 2025년의 기운은 1905년, 1953년, 2004년의 사건들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의 이동, 외세와의 재조율, 민중 중심의 새로운 질서.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한 용의 기운입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용, 즉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갑자기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는 해. 그 해가 2025년이라는 겁니다. 을사년의 역사적 상징성. 흥미로운 것은 알탄첸두가 을사년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을사년은 대표적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반강제적으로 보호국으로 만들었던 시점이죠. 이 시기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주권이 흔들렸던 시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도 알탄첸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을사의 해는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반전의 불씨다. 그는 1905년을 자각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즉, 지도자의 몰락이 아닌 새로운 집단 의식의 형성. 그리고 무명의 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시작점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 관점을 2025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말한 2025년의 지도자는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혹은 기존 정치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새로운 성격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시험대. 알탄첸두는 평생 동안 한반도를 예언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몽골 사람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한반도의 흐름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균형은 중앙에서 무너진다. 중앙은 강이 갈라지고 바람이 멈춘 땅이다. 이는 많은 해석가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서 대륙 사이, 남북의 갈등 중심. 한반도는 늘 균형의 마지막 줄을 잡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그가 주목한 용의 기운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야당 대표가 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한반도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가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봤습니다. 즉,
이해에 등장할 리더는 기존 리더십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준, 다른 방식의 시대를 여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그리고 알탄첸두의 차별점. 보통 예언자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알탄첸두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운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5년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이는 없다. 그러나 정해진 기운 속에 가장 잘 맞는 자는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그가 말한 용의 해란, 용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 준비가 된 자, 자신의 몸을 태우고 세상의 틀을 깰 준비가 된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2025년은 시대가 한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이 시대를 끌고 가는 최초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오를까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그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2025년은 단순히 새로운 해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재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고된 용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서 속의 6월, 검은 산과 푸른 불꽃, 알탄첸두의 예언이 그저 신비로운 시스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25년 6월, 그는 이 시기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 안에 담긴 상징들 검은 산과 푸른 불꽃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와 섬뜩할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산의 그림자가 남쪽을 덮고 푸른 불꽃이 바람 없이 일 때 땅은 길을 내고 한 이름은 태어난다. 도대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단순한 시구가 아닌 정치적 은유, 지정학적 예시,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 의식의 전환 시점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산의 정체 백두산인가 권력인가? 우선 검은 산. 이 표현은 많은 해석자들에게 북한의 백두산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한민족의 시원수연이자 북한 정권에서 김씨 일가의 신성한 탄생지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알탄첸두는 예언서에서 백두산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검은 산은 고요하나 그 속에 피는 끓고 있다 라고만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해석가들은 검은 산을 물리적 지형이 아닌 정신적 권력, 즉 무너질 수 없는 권위의 상징 혹은 숨겨진 권력 구조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 이 검은 산의 움직임은 북한의 체제 이상 혹은 내부 권력의 흔들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내부에서 권력 재편 움직임, 군부와 중앙당 사이의 이견, 경제난에 따른 민심 이탈 등 작은 불씨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검은 산의 그림자가 남쪽으로 덮인다는 표현은 북한발 정세 불안 혹은 도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푸른 불꽃 민심인가 기술인가? 그렇다면 푸른 불꽃은 무엇일까요? 불꽃은 전통적으로 분노, 에너지, 각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색이 붙었습니다. 푸른 불꽃. 이는 흔히 가장 뜨겁지만 조용한 불을 뜻하죠. 불꽃이 푸르다는 건 감정이 극도로 응축되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한국 사회의 민심과도 같습니다. 선명한 갈등, 방향성 없는 분열,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정치적 무관심.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감정의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해석은 기술적 상징입니다. 푸른 불꽃 디지털 신호, AI 혁명,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이 시대의 권력은 더 이상 군대나 자본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에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감정 정치 불만과 기술 정보 통제의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람 없이 일어나는 불, 누가 그 불을 붙이는가? 알탄첸두는 바람 없이 불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 자극 없이 발생하는 집단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즉, 정치적 선동이나 외부 위기 없이 내부의 피로감, 불신, 좌절이 임계점을 넘을 때 그 불꽃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2025년 6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점은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진영 갈등, 계층 갈등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폭되어 누가 불을 지폈는가 보다 언제 폭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언서에 또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길 위에서 서성일 때 불은 그 누구의 손에도 붙지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그 누구도 불을 붙이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그 불꽃에 휩싸이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검은 산과 푸른 불꽃이 만나는 때, 즉 2025년 6월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땅과 태어나는 이름. 예언의 마지막 구절. 땅은 길을 내고 한 이름은 태어난다. 이 표현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상징입니다. 길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육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누구도 걷지 않았던 방식의 통치자, 새로운 리더십 모델, 혹은 정치 체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태어난다는 말은 이미 존재하는 인물이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새롭게 인식되는 인물, 즉 재해석된 인물, 혹은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대상이 갑자기 중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뜻합니다. 6월, 운명의 문이 열린다. 왜 하필 6월일까요? 알탄첸두는 수차례 6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6은 물과 불이 균형을 이루는 숫자이며 그 사이에서만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6월은 늘 결정적이었습니다. 6점 미령 항제, 6.15 남북 공동선언, 6.25 전쟁, 모두 이 땅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사건들이죠. 그렇기에 2025년 6월, 검은 산과 푸른 불꽃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 흐름이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불꽃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태어날 이름은 과연 우리 모두가 원한 이름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강제로 우리 앞에 내민 이름일까요? 그림자 인물의 등장, 알탄첸두의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부분이자 가장 많은 해석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고 얼굴도 없으며 지금은 침묵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인물을 그림자 속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으며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 문장은 단순히 신비로운 묘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이 그림자 인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왜 그가 2025년 6월 한반도의 지도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 시스템 밖에 존재한 자. 먼저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름이 없다는 표현은 실제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은 존재, 즉 현재는 국민의 기대나 언론의 조명 밖에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대선 여론조사 1위 후보도 아니고 주요 정당의 대표도 아닙니다. 정치인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탄첸두는 이런 인물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름을 얻은 자는 흔들리고 이름 없는 자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곧 기존의 이름값을 하던 자들은 국민의 불신 속에 흔들리고 오히려 조용히 쌓아온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얼굴 없는 자, 정치적 이미지의 부재. 얼굴이 없다는 구절 역시 상징입니다.
이는 정치적 이미지 혹은 이념적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이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물. 국민이 그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빈 도화지 같은 존재입니다. 대중은 종종 이런 인물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정치 색깔이 없는 인물은 모두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비주류 정치인이나 무소속 인사들이 이념 피로감이 누적된 시기에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7년 프랑스의 마크롱, 2008년 미국의 오바마,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도 한때는 제도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관찰자에서 시행자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조용한 인물이 아닌 관찰자적 위치에서 전체 구조를 인지해온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정치권 바깥에서 활동한 기업인, 학자, 외교관, 전직 법조인 등 실제 권한은 없지만 시스템의 흐름과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가 지금까지는 발언하지 않았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로서 국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시야와 결정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등장 조건이 성립되는 시기 2025년 6월. 왜 이 그림자 인물이 지금 2025년 6월에 떠올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모든 기존 구도가 불신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사법도, 심지어는 종교계와 학계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 이럴 때 국민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이 말하는 비전, 국정, 철학, 경제 회복 같은 거대한 말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설득력을 가진 인물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죠. 알탄 첸두는 이 점을 간파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말을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기대를 받게 된다. 대중은 그를 원했는가? 아니면 만들어냈는가? 예언서에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찾은 자가 아니며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다. 이 문장은 매우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피로감과 공백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원하지 않았고 대중이 그를 대안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리는 인물입니다.